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이것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느 물건에나 있고 어떤 물건을 살 때 주로 활용돼요. 리더기를 가져다 대면 삑 소리를 내면서 찍히고 빨간 불빛이 읽어주죠. 마트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요즘은 쿠폰이나 회원증 같은 데에서도 이것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코드죠. 자,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물건에 있는 바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책, 방향제, 립밤, 오일, 바세린, 회원증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바코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코드란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막대 모양의 검고 흰 줄무늬 기호를 말해요. 바코드는 주로 상품의 포장지에 쓰여서 상품 관리를 하는 데에 쓰입니다. 바코드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미리 입력하여 물건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보통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나타내고 막대들의 넓이, 수, 번호에 따라 상품을 구분합니다. 바코드에는 나라 이름, 회사 이름, 상품 이름, 가격 등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바코드로 인해 상품 등의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됐죠. 근데 숫자로 표시하면 될 것을 왜 막대로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다음의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바코드의 원리. 바코드는 막대 모양으로 생긴 부호로 다양한 물건에 인쇄되어 물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이진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진법이란 0과 1, 두 개 숫자만을 이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바코드의 흰 막대는 0을, 검은 막대는 1을 의미합니다. 바코드는 흰색과 검은색의 막대 굵기로 숫자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굵기가 0.3mm인 흰 막대를 0, 검은 막대를 1이라고 한다면 0.6mm의 흰 막대는 0.3mm 막대가 두 개 있는 것이므로 00으로 표현하고 0.6mm의 검은 막대는 0.3mm 막대가 두 개 있는 셈이므로 11로 표현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어떤 바코드가 0.6mm의 검은 막대, 0.3mm의 흰 막대, 0.9mm의 검은 막대 순서로 늘어서 있으면 이는 110112를 의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바코드를 하기 위해서 이진법이란 게 쓰인다고 하는데 그럼 이 이진법은 뭘까요? 우리 십진법은 알고 있죠? 이진법이 뭔지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십진법과 이진법에 관련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십진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십진법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자, 한 자리씩 올라갈 때마다 자리값이 10배씩 커지는 거예요. 한 자리씩 올라갈 때마다 자리값이 10배씩 커진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리값을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리값을 표시해 보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우리 거듭제곱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적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리값을 나타냅니다. 딱 한 자리 올라갈 때마다 자리값이 10배, 10배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594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1의 자리고 9는 10의 자리고 5는 100의 자리고 3은 1000의 자리죠. 그래서 이 3594를 우리는 3000과 500과 90과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3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5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10 더하기 4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게 십진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진법. 자, 십진법이 0부터 9까지 10개 숫자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진법 몇 개 숫자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2개의 숫자를 사용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진법은 2개의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0과 1, 2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수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자, 자리값을 나타내 볼게요. 아까처럼 4자리수라고 칩시다. 자, 그럼 아까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는 각 자리값이 2배씩 커지니까 여기는 1의 자리, 여기는 2의 자리, 여기는 4의 자리, 여기는 8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1, 1, 0,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숫자는 2 곱하기 맨 첫 번째 건 뭐 8의 자리죠. 2의 3제곱 더하기 그 다음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1 그래서 13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진법 숫자 1101은 13을 나타낸다. 이렇게 쓰니까 말이 어때요? 너무 길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이 1101만 보면 1101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진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진법 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요. 괄호 옆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이진법 숫자 1101을 나타낸 말입니다. 1101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영상 끝에 있었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영상에 있는 예시 11과 0과 112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런데 한 자리 숫자마다 선생님이 2배씩 커진다 그랬으니까 얘는 1, 얘는 2, 요것은 2의 제곱,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 얘는 2의 5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의 5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0 곱하니까 0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 2 그리고 1 이런 식으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숫자는 32 더하기 16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암산이 조금 빠른가? 자, 20 34, 35, 55 아, 얘는 55를 나타내는 바코드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죠? 우리는 이제 이진법을 어떻게 구하는지까지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진법 숫자 11이 아니죠? 11은 이진법 숫자 11은 십진법으로 따지면 2 더하기 1 그래서 3이 되는 거고요. 이진법 숫자 1, 0, 1은 여기는 2의 제곱자리니까 4 더하기 0 더하기 1 그래서 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10은 여기는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1의 자리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인 8, 2 해서 10이 되는 거고요.
1100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2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진법 숫자를 10진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바코드에 있는 이진법 숫자를 컴퓨터가 읽어서 10진법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에 미리 대응해서 설정해 놓은 값이나 글자를 읽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물건이 얼마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도와줘요. 자, 컴퓨터 자체는 편하지만 그 속엔 이렇게 복잡한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다음, 바코드 밑에 이 숫자들, 그래, 막대로 읽으면 그럼 충분할 텐데요. 왜 이 밑에 굳이 또 숫자들을 붙일까요? 이런 질문도 또 생길 수 있어요. 숫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바코드가 잘 읽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 본 적 있죠? 이 숫자는 사람이 바코드를 읽을 수 있게 써놓은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13개의 숫자들이 각각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의미가 있어요. 특히 제일 앞에 3개의 숫자는 제조 국가를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880, 중국은 690 아니면 691 이런 것들을 씁니다. 다음 4개 숫자는요. 제조업자, 제조공장 뭐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다음 5자리 숫자는 상품의 고유 번호를 얘기해요. 마지막 숫자는요? 네, 마지막 숫자는 검증 코드라고 해서 바코드의 숫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숫자를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체크 숫자는 앞의 숫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홀수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고요. 짝수번째에 있는 숫자는 3배에서 더한 총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그죠? 그래서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체크 숫자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홀수번째 자릿수 합을 다 더하고 짝수번째 자릿수의 합의 3배를 한 다음에 그걸 또 더해서 x와 더하면 10의 배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121과 x의 합이 10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x가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숫자를 사용하고 검증 코드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것에는 바코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하나의 숫자 코드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앞에는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는 차례대로 성별 1자리, 지역코드 4자리, 출생신고 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글자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그 동사무소에서 내가 세 번째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검증코드를 한번 볼게요. 제일 마지막 숫자가 되겠네요.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에 12개 숫자를 특정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해요. 그래서 앞에 12자리 숫자가 정해지면 마지막에 올 수 있는 번호는 딱 1개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마지막 숫자를 생성하는 공식은 단순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한때 인터넷상에서 떠돌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 이후에는 뒷 7자리 중에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를 임의로 부여하겠다고 하네요. 출신 지역도 알 수 없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민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검증코드 계산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법이 바뀌기 전에 우리 주민번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선생님은 둘리의 주민번호로 예를 들어볼게요. 둘리의 주민번호를 썼어요. 83042211856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지를 고르는 거예요. 첫 자리부터 검증 숫자로 2, 3, 4, 5, 6, 7, 8, 9, 2, 3, 4, 5를 각각 곱해줍니다. 8 곱하기 2, 3 곱하기 3, 0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곱한 숫자를 다 더한 후에 11로 나눠주세요. 11로 나눠서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11에서 R을 빼면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나옵니다. 단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는 11에서 0을 빼면 11이 되니까 11의 1의 자리인 수인 1을 그냥 검증 코드로 써주시고요. 나머지가 1인 경우는 11에서 1을 빼면 10이 되죠. 자, 10의 1의 자리 수인 0을 검증 코드로 씁니다. 자기 번호의 끝자리가 0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그냥 구했던 그 물음표에 들어갈 값, x 같은 거에 들어갈 값, 뭐 네모로 표시한 빈칸에 들어갈 숫자,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을 구하기 위한 식을 쓰게 되죠. 자, 이렇게 미지수를 구하기 위한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방정식은 오늘 수업에서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코드 또는 주민번호 이런 데도 쓰이지만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굳이 방정식 x라는 미지수를 쓰지 않고도 답을 구하기 위한 간단한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과제를 풀면서 이런 방정식의 유용함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세상의 호기심을 수학으로 풀어보는 수학 호기심 천국.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